버림,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을 맞이해서 시간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 정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버리는 것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사진은 그 마리 콘도라는 여자인데, 젊은 분인데 1984년생이니까 젊죠. 상당히 거기 타임즈에도 표지로 나온, 표지는 아니죠. 타임즈에 거기 100명의 인플루엔셜 피플이라는 그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릴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한 정리 컨설턴트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는 마리 콘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거나이징 컨설턴트, 그리고 TV 프레젠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에 이번 책이 두 권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그리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저는 이 두 권 책을 사다 놓고, 어, 보긴 봤는데, 이대로 실천을 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 있긴 있었죠. 이 방에 내가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이 책을 사다 놓고 제대로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시간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책에 의해서 우리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직도 다 정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정리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제 나름대로, 예? 이 마리 콘도의 책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 콘도가 얘기하는 하나하나의 내용을 저 나름대로 소화시키면서 정리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을 쭉 두 권을 딱 보면서 제가 한 네다섯 개로 어, 정리의 원리라고 그럴까? 정리의 원칙이라는 걸 제가 정리했습니다. 제1의 원리가 모든 안에 있는 물건, 뭐 쓰레기도 있고 좋은 물건도 있고 오래간 지켜야 될 물건도 있고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제1 원칙이 설렘. 마음속에 왜 설날이 되면 왜 설레기 시작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설레고, 또 젊었을 때는 자기 또, 여자친구라든가 배우자를 만나러 나갈 때 굉장히 설렌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물건과 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게 제1원리예요. 그래서 사실 되게 여성적인 거죠. 나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정리하는데 설렘을 기반으로, 설렘의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버리고 안 버리고를 설정한다. 이게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은 했는데 실천을 못했거든요. 이거는 실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리를 위한 노하우는 물리적, 기술적인 정리 노하우가 아니다.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먼저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 마음 설레는 건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 그래서 그건 내 기준이에요. HHMM, 뭐뭐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나는 헤르만 헤세를 좋아했고, 막스 밀러라는 소설가를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설레기 때문에. 그리고, 아,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서 나와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근데 내가 이런 생활에 내가 누리고 싶은 이상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마음을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자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는 마음이 한결 안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예기치 않게 내 마음이 시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물건은 내가 물건을 소중히 할수록 내 편이 된다. 물건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졌을 때 설레는지 자신있게 물어보자. 난 요번에 그 수많은 책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 책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책은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 가슴을 설레게 하냐, 안 설레게 하느냐, 좀 여성적인 건 하지만 말이에요. 나를 감동시키느냐, 안 감동시키느냐, 이걸 기준으로 정리하니까는 상당한 부분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직접 내가 책을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확실히 내 몸의 반응이 틀려져요. 어떤 책은 야, 이건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그대로 잘 모셔두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건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산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뭐야 설레지 않으면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원칙으로 삼았고, 원칙 2는 뭐냐? 이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물건을 들어오면서 아까 내 커피 머신이 있는데 커피 머신이 두세 개 필요 없잖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남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남한테 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 없는 건 남들도 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필요 없다가 남에게 줄 생각이나 할 생각 주지 말고 그냥 버려라 이거예요. 간단해.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공간이 비면은 그 공간이 물건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공간의 주인이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우리 공간의 주인이 나, 그리고 나는 이제 아들은 다 독립했으니까 나와 내 처가 공간의 주인이 돼야 돼요. 물건이 아니라 내가 공간의 주인이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이드게까지 얘기를 끊을 거 없고, 내가 맨날 내 처가 TV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광고가 나오면은 이걸 또 주문을 잘 하시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건이 쌓이는 거야. 내 딸이나 아들도 뭔가 물건을 사가지고 얘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 가질래 하고 주더라고. 근데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소비주의라는 게 현대인의 가치 상실과 상실, 그러니까 외로울 거 아니야. 현대인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대가족 조달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외로움의 대안으로 소비주의를 택하는 게 아니냐. 이게 하이데크의 얘기란 말이에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 소비주의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면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만은 사고 나서 이걸 정리하는 게 어쩔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소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주의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자기 존재감과 자존감의 상실, 그리고 공허감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사치와 소비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고 또다시 공허한 부로 빠져드는 앞선을 거듭한다. 이 마리 콘도가 전문분이니까 하이데거까지 읽었겠어요. 나는 내 경험을 살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붙이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린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이거 망설이는 게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필요해? 이 어떤 건 스페이스를 말해 크게 차지하는 공간이 책뿐이 아니라 옷도 그렇고 뭐 이 가구도 그렇고 뭐 쓸데없는 게 집이 좀 넓다 보니까 별거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이 반드시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물건이 내게 온 데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연이 악연인지 뭐 선의의 인연인지 그 무슨 인연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도 좋은 친구도 많이 있지만은 내 삶에 방해가 되는 친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끊어야 돼요. 내가 트위터에 수많은 팔로워가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게 자랑이 아니더라. 정말 멋있는 사람은 팔로워가 많지 않아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그래서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고 해서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 물건을 소중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는 거는 하나의 비용적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몽골 사람들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사를 가잖아. 밤날 센터를 갖고 이사를 다니잖아. 다닐 때마다 다 버리는데 쓸데없는 거다. 그러니까 물건을 줄임으로써 물건과 여기서 물건이라는 건 정말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물건이에요. 물건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 진해지고 깊어진다. 물건을 버렸다고 해서 나의 주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쓰려는 물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에서 해당된다. 책이 많다 보니까는 내 친구들 중에 책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 친구들 집에 가면은 어떤 친구들 가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많은 책을 잘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책을 비싼 책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잘 정리해뒀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다 쓸데없는 시더라고요. 필요한 건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이게 나에게 훨씬 큰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또 새로운 선택의 어떤 기회를 주고 삶을 주더라. 이게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 콘도의 얘기예요. 마리 콘도의. 당신이 평생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은 버릴지 남길지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남긴 것을 소중히 활용하는 것이다. 또 미국에 우리 형님들이 계신데 형님들도 집들이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집도 크고 물건이 많더라고. 처음에 이사 갈 때는 정말 멋있는 대궐을 정말 펑을 했는데 물건이 쌓여가지고 뭐야 운동하는 큰 기구도 들어도 놓으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물건이 집을 많이 차지하고 나니까는 좀 옛날에 그 황홀한 그 느낌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년에 미국 가게 되면 형님한테 이걸 내 전도할 거예요. 우리 정리합시다. 내가 도와드릴게. 물론 찬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못하는 큰 이유가 뭐냐? 물건에 내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이다. 속에 깃든 물건일수록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해봐라. 이런. 근데 그 기준이 설렘을 기준으로 버릴 물건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의 자유와 나의 행복을 생각해서 물건을 선택해서 버리면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제 경험입니다. 확실하게. 마지막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건에는 모두 제 자리가 있는 법이다. 물건은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난 이사 다니면서 내가 옛날 좋아하던 물건을 꼭 필요 없는 물건도 많이 버렸어요. 군대 가기 전에 특히 많이 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멋있는 물건이 많았는데 그걸 내가 왜 버렸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그 제니스에서 나온 뭐 턴테이블 갖고 있었는데 조그만 거 그게 정말 작고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그걸 버린 게 지금도 내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물건에는 모두 제 자리가 있는 법이다. 그 물건의 자리에 그 물건을 배치한다. 서가가 있으면은 서가에 정말 좋은 재료가 있어요. 그 책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게 그 물건이 있으면은 그 책이 안 보여요. 난 내가 좋아하는 소설이 있을 거라. 그 소설 옆에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번에 책들 정리하면서 아, 내가 왜 이 책을 잊고 살았지?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뿐이 아니라요. 물건에게 지나친 대접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라는 거는 생명, 내 처는 물건이 아니라 이건 주인하니. 이 주체가 살아야지 물건에게 대접을 하지 말아라. 나는 집 관리의 많은 부분을 물건에게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딸에게 사준 피아노를 말이에요. 큰 비싼 피아노를. 딸을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걸 샀어요. 딸에게. 내가 산 게 아니라 와이프가 샀는데. 이거를 수십 년을 갖고 다녔는데. 결혼해서 얘가 나갈 때 이걸 주니까 안 받아요.
필요 없다, 이거.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자기는 자꾸 간단한 피아노를 사가지고 애들한테 주더라고. 나는 이 난 피아노 치지도 않는데, 이걸 밤낮 이사 다니면서, 이사 다니면 이걸 또 조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율하고, 이 피아노를 또 좋은 데 잘 모셔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모셔놓고. 이사 갈 때마다 물건, 그, 돈이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갖다 놓으면 또 이걸 정리하는데 또 돈 들어가요. 그 스페이스를 또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피아노만 그래요. 이부자리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이 쓸데없는 물건에게 내가 옛날에 전세 살 때는 전세 그 값을 보태준 거고, 집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집 살 때 이 필요없는 공간 때문에 내 큰 집을 살 거란 말이에요. 큰 집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물건에게 내가 대부분의 아마 집세를 내가 엄청나게 아마 냈을 거예요. 그 물건에게 서울이나 뉴욕 같은 데 살려면 얼마나 이게 물건이, 예, 이게 집이 비쌉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 그리고 작은 집에서 또 행복해요, 살아. 단지 그러려면 먼저 머릿속에 이상적인 집과 생활상을 그려라. 이것도 곤도의 마리 콘도의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내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서 일본의 선방이라든가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 스님들의 방, 뭐 선배들의 방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정갈해요. 이런 모습을 먼저 생각한 우리말에 그 명창정계라는 말이 있다. 늙은 창에, 예? 깨끗한 서안, 책상이에요. 명창정계라는 게 우리 선배들의 하나의 유명한 철학이었고, 선배들의 방을 보면 깨끗해요. 너저분하지 않고 지저분하잖아요. 너저분한 방에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 근데 밝은 집이 깨끗하면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또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집에 쓸데없는 물건이 많아. 그러면 햇빛, 햇빛 들어오는 게 싫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끗한 나의 방, 아주 타이디하고 정리가 잘 된 이런 방을 먼저 이미지 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깨끗한 환경과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거, 책을 만나는 거, 물건을 만나는 거는 저는 어떤 위대한 전통과 만나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헤르메스가 그렇게 좋아요. 황선하는 게 좋고 또 소울이 좋고 이 소울의 시집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국인의 가장 한국인다운 정서와 그런 어떤 시상을 일으켜주는 그런 시인이고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이제 시인이 너무 많으면 소용없어요. 몇 사람만 있으면 돼. 몇 사람의 시인으로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미지가 뚜렷해지면은 그리고 그 이미지에 의해서 정리가 끝난 후에 고닥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2, 3일 동안 정리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는 굉장히 행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내가 행동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딜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쓸데없는 물건이 많이 있으면은 이거 좀 머릿속에 좀 무거워요. 그런데 다 버리고 아직 다 버리지 못해서 아직 반밖에 솔직히 말하면 아직 못 버렸어요. 반도 못 버렸어. 내가 정리한 것에 한 4분의 1 버렸다. 4분의 1 버리고 나서도 이렇게 자유로운데 다 버린다?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리에는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설레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게 먼저지만은 남긴 물건을 제자리에 모셔놓는 것도 중요하다. 서가에 말이에요. 난 서강제에 많은데. 그 많은 책이 무슨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남들한테 뭐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잘못은 자랑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내 나이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안 봐. 책을 줘도 싫대. 놔두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한 물건을 존중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기증받은 거라든가 얼마나 주는 책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쓸모 안 버리고 물론 중요한 건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젊었을 때 사다 산 책이 지금 대부분 다 필요 없어요. 다 트렌디한 물건은 더 그렇고. 그래서 각 물건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잘 모셔놓는다 그러면 아마도 크고 단단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서 내가 좋아하는 책만 몇 권 남겨놓고 텅 비었어. 그게 자유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정리를 통해서 과거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행복하시다. 이게 정리의 미파법이다. 우리 와이프가 내 아들이 아르티시 때 그 군복 많고 구두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도 안 버렸네. 이거 싹 갖다 버리고 나니까는 애들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장가간 녀석이 지들을 갖고 가야지 안 가지고 가고 놔두는 거야. 이거 다 버렸어요. 얼마나 공간이 많이 남겠어요. 옷도 아유 나도 옷이 몇 가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고 있는 물건이 실제로 몇 개 안 돼. 내가 무슨 뭐 패션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건 아직 내가 다 못 버리고 있어. 이제 아마 내일서부터 아마 내 옷 정리에 들어갈 텐데. 버리고 나면은 내가 외출할 때 간단해질 것 같아. 선택할 거 없잖아.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밖에 없었잖아요. 교복 깨끗하게 입고 가는 걸로 행복해졌다고. 스티브 잡스를 이해해. 생활이 복잡하지 않고 이 청바지하고 티셔츠 안 하면 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게 정리에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행복해진다. 이게 소위 매직이다. 정리의 마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리는 배워야 돼요. 나는 정리를 이 책 두 권을 옆에 갖다 놓고 배웠어요. 그리고 정리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래요.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하는 거예요. 일상에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축제식 정리예요. 버리면서 축제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물건을 가족에 보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내가 옛날에 CD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야, 테이프. 이거를 내가 어디 바깥에 출장 갔다 오니까 싹 버렸더라고. 제가 화를 무척 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잘한 거야. 버리는 물건을 가족에게 보이지 마라. 싸만 뭐 하고 나면 말이에요. 금방 또 풀어지잖아요. 또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남에게 주지 마라. 내 물건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물건에 소중한 그 위치를 정해둬라. 이건 내가 특히 느낀 건데, 옷 정리할 때 세울 수 있는 건 모두 세워서 수납해라. 세로로 세워요. 왜냐면 그거 쌓아놓으니까 안 보여. 밑에 뭐가 있는 건지. 세워놓으니까는 물건을 말이에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책도 세워놓으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책을. 책을 쌓아봐. 옛날 내가 그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지만은 박 시장님 그 방을 가보면 그냥 책을 높이 옆으로 세로로 쌓아놨어요. 시장실에 가도 이렇게 서를 쌓아놨더라고. 쌓아놓으면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어, 이게 책이 너무 많고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래서 박 시장님에게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못해준 게 좀 한이 됐는데, 꼭 이걸 세워놔라. 쌓아놓지 마라. 이게 내가 특히 정리를 하면서 경험을 한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 옛날 그 성인들, 그리고 특히 그 불교의 그 성인들,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인들은 모두가 수박하고 거의 무소유로 살았다. 그러나 그분들의 무소유의 삶은 보통 사람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관하다. 이게 느낌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에 아무리 책이 좋지만은 무소유, 무상, 무추상이라는 무주상의 원리. 상에도 머물리지 말라 그러는데 상이라는 그
또 불교 중에 성이 있잖아요. 성인데 이런 거 철학은 굉장히 높지요. 수긍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적용하기에는 너무 높아요. 여기. 그런데 이 마리 콘도 같은 이 젊은 분 아니에요.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젊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타임지에도 실릴 만큼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되는 설레는 마음을 근거로 한 정리방법 이 책은 말이에요. 매우 여성다. 현대적이면서도 그 차원의 중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실천 방법 같다. 왜냐면 내가 이 책에 근거해서 지분을 정리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보기 싫으면은 내가 오늘 얘기한 이 몇 가지 팁을 충분해요. 그 팁을 반드시 본인 생각에 정리해서 내 철학을 집어넣어서 내가 내 철학을 근거로 정리해 주죠. 여러분들도 여러 번 철학의 근거를 정리를 해서 그걸 딱 벽에 붙여놓고 그 정리를 시작하세요. 집에 예? 뭐 짐이 얼마 없는 거는 상관없고 집이 내가 좀 짐 때문에 귀찮다. 내가 집 때문에 이 짐 때문에 내가 자유를 많이 잃고 있다.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차없이 정리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연을 마칩니다.